안녕하세요. 시댁에서 다 들리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3년을 착실하게 지낸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8년이 다 되어 가요. 15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만큼 시집살이 혹독하게 한 사람을 제 주변에서 본 적 없을 만큼 제 시집살이는 참 어려웠고 힘들었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지쳐서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일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다 돌봐야 했거든요. 오빠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20kg짜리 쌀가마니도 들고 다녔고 친정어머니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었어요. 대학생 때도 친정어머니 운전을 다 해주고도 기름값 한 번 받지 못했죠. 친정이나 시댁이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제가 하는 건 다 당연하고 안 하면 못된 년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이네요. 저는 임신을 하고서도 친정어머니 집을 직접 걸레로 닦으면서 청소하고 입덧으로 양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가며 보살펴드렸어요.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웠지만 바보처럼 그냥 참았죠. 친정어머니 아버지 병수발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들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나마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고생했다 한마디가 전부였죠. 매일 똥오줌 가려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했는데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고 그 말도 안 해주는 건지 정말 서러웠습니다. 하다못해 옆병실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혼내실 정도였어요. 딸이 저렇게 잘하는데 잘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혼내셨어요. 내심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저는 저희 집에서도 그냥 하녀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는 건 당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남을 도와주고 남의 일에 나서서 제가 도와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집의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걸 참고 도와주는 게 어느샌가 당연해진 거였어요.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저희 집의 일이니 참고 살던 거였죠. 남편과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뭘 많이 해가야 한다고 정말 많은 걸 해갔어요. 집도 해가고 집안의 가구들도 거의 다 제가 해갔죠. 큼직한 것들로 예를 들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소파 같은 것들로요. 그것도 다 최고급으로 해갔어요. 근데 결혼 후 첫 명절날 등짝을 세게 맞았습니다. 떡국을 푹 끓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설익은 떡국을 좋아하신대요. 하지만 좋아하는 건 서로 다른 건데 그걸로 때리시며 너네 집은 이렇게 해먹냐? 어이가 없네. 이러시며 저희 집까지 욕하는 겁니다. 와중에 남편은 낭창하게 아무 말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요. 그걸로 끝맺음이 났으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 뒤로부터 명절 때는 그냥 전쟁이 따로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체구가 좀 크고 떡대가 좀 있는 편인데 도련님은 대놓고 저보고 뚱뚱하다고 그러질 않나. 뭐만 하면 저더러 다 하라고 시키시고 설거지도 무조건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고 찬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과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볼 때 저는 혼자 고무장갑도 없이 손 다 얼어가며 설거지를 했죠. 혼자 부엌에서 비참하게 말입니다. 하루는 웬일로 제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셔서 갔더니 역시나 저만 찬밥을 주시고 다 식어 굳은 밥을 주셨어요.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싫으면 먹지 말라며 밥을 그냥 버리셨죠. 너무 비참했습니다. 전 항상 시댁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남은 것들로 밥을 먹어야 했네요. 그래서 밥도 항상 식은 것으로만 먹어야 했고요.
국도 건더기도 없는 국물만 가득한 걸 제가 좋아한다며 건더기는 항상 빼고 주셨어요. 그 국을 끓이고 만든 건 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별말이 없었어요. 무심한지 무시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을 때리고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머니가 얼마나 제게 구박을 하는지 남편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되네요. 원래 시집 가면 다 그런 거라 생각하면서 꾹 참고 또 참아가며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욕을 하시던 절 구박하시던 그냥 그러려니 하도록 노력했었던 것 같네요. 저도 예쁨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하자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도 했었고 반찬 같은 거 해가서 시댁에 가져가기도 했는데 번번이 퇴짜 맞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되려 화를 내시는 것에 전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가끔은 제가 해온 것이 없다며 저를 막 혼내시고 제 집을 욕하셨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저만큼 해간 며느리는 몇 없을 거예요. 제가 집도 해가고 각종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다 해갔는데 사실상 몸만 들어온 건 남편인데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느꼈죠. 집에서 하녀 취급 당하던 인생 시집 와서도 별 달라지는 것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항상 아침밥을 먹어야 했는데 회사가 일찍 시작해 6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전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국을 끓이고 난리도 아니었고 너무 피곤했는데 남편 역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냥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는 하녀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니 편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전화하시는 시아버지의 전화도 뭐 잘못만 하면 절 때리시는 시어머니도 제가 맞건 말건 신경 안 쓰는 남편도 저보고 살 좀 빼라고 놀리는 도련님도 그냥 그렇게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걸 매일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요. 그러니 어느 정도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대학 전공을 알게 되셨나 봐요. 제가 지방국립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저보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냐며 돌대가리가 우리 집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음악 전공인 걸 모르고 결혼을 승낙하셨나 봐요. 그제서야 남편이 말이 심하다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패악을 부리시며 난리도 아니셨어요. 당장 이혼 서류를 떼러 가시는 기세라 제가 빌었죠.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신데 여기서 이혼까지 당하면 저희 집안이 너무 망신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머니께 빌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툭하면 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일만 시키셨어요. 저는 또 그때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죽어라 일만 했죠. 남편은 그 사건 뒤로는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혼만 하기 싫었지 제가 일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힘든 걸 직접 보고도 방관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참 못된 사람 같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며 구박당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또 그거대로 꼬투리 잡혀서 매일을 새벽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던 날이 연속이었는데 얼마 후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유명 기업의 연구원이었는데 저희 도련님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속으로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삶을 살아왔는데 저처럼 구박당할 생각을 하니 참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많이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상견례도 결혼식도 참 순탄했어요. 그때까진 별 생각 없었어요. 저도 상견례랑 결혼식은 순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첫 명절 때 동서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 명절도 저 혼자 일했어요. 들어보니 동서는 집도 안 해오고 가구도 안 해오고 그냥 차 한 대 해온 게 다던데
저만 일하고 동서는 화기애애하게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진짜 식모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이렇게 몸소 비교당하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서러웠죠. 그래도 동서는 제가 하려는 일을 도우려고 하고 저에게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물론 동서가 일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 시키셨지만 형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하며 절 도우려는 동서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동서랑 많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는 제가 만든 음식을 보자마자 헛구역질을 하길래 시어머니께서 절 많이 혼내셨거든요.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제가 저러냐? 라며 저를 많이 면박 주셨는데 그게 두세 번 정도 반복되니까 다들 이상함을 느꼈는지 병원을 다 같이 갔는데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절 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 구박할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동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안정을 취하라며 동서를 집에 돌려보내자마자 제 등을 때리시며 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애도 하나 못 가지냐? 하시며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애써 웃으며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슬펐어요. 저더러 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었고 제가 아이를 설령 가진다고 해도 제 처지가 변할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동서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전 너무 서러웠어요. 어머니가 동서에게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원래도 잘해주셨는데 동서가 입덧 대신 먹덧을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음 다 말하라며 뭐든 다 유기농으로 다 해주시면서 다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그걸 다 만드는 건 제 몫이었죠. 결국 동서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가 먹덧을 이길 수 없었는지 이것저것 주문을 했죠. 저도 시어머니가 미운 거지 동서가 미운 건 아니어서 성심성의껏 좋은 재료만 넣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해서 시댁에 있는 동안은 제가 음식을 만들어야 해서 그렇지 나름 평탄한 생활이 계속됐어요. 저만 조금 고생하면 동서도 편하고 좋고 시어머니께 저도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다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됐는데 저더러 부정 탄다며 병원에 오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도대체 제 어디가 부정이 타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려는 거 아버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좋은 날 둘 다 그만하라 하시면서 아무튼 동서가 출산하기만을 기다렸었죠. 근데 동서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순탄히 낳은 것만으로도 축복할 일이지만 옛날 분은 아무래도 아들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동서 앞에서는 축하를 해줬지만 저는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또 이것을 가지고 절 혼내실 거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몸풀러 들어가고 저는 어머니께 혼이 났어요.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아이도 못 가지고 집안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에 집안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냐며 와다다 쏘아부으시는데 병원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쏟으며 화장실로 도망쳤죠. 거기서 한 할머니분이 위로해 주셔서 울음을 그쳤어요. 동서가 몸을 풀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임신한 거죠. 3년 만에 늦게 오랜 시간 기다려 찾아온 아이인 만큼 다들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제 착각이죠. 시어머니께서 엄마 닮은 돌대가리일 게 뻔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전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주인데 너무한 거 아닌지. 엄마 닮아 돌대가리라니 제가 무식한 면이 있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 공부 다 했는데 예체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저한테 돌대가리니 냄새가 난다느니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너무 겁났고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왜 나는 하필 음악을 전공했을까부터 왜 이런 곳에 시집을 왔나 하는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가도 아이를 보니 또 마음이 풀려서 좋은 생각만 하기로 다짐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만삭이 되어 가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겹쳐서 일하기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역정을 내시는 거 있죠? 드디어 미쳤다며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일을 해야지 만삭이라고 뭐가 달라질 줄 아냐며 막 뭐라 하시는데 그때 이번에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피해가 가겠다 싶어서 강하게 나갔어요. 동서 손목을 붙잡고 뭐 하고 있냐며 얼른 일하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동서를 부엌으로 끌고 가서 일했죠. 나중에 동서에게 사과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니 동서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를 일하게 만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남산만한 배를 들이밀며 제 아이 듣는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것들을 줄줄이 읊었어요. 이만큼 해온 게 많은데 대체 뭘 가지고 절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도 제 부모님 자식이라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도 벙찌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엔 엄마가 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뒤늦게 들어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자초지종을 들으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께 엄청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동안 참은 건 당신이 시부모로서의 권리를 잃을까 봐였어. 근데 이렇게 자꾸 며느리 괴롭히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이 여태껏 이 아이한테 너무 했으니 당장 사과하시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사과를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속이 너무 시원했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절 딱히 건드리진 않으셨고 그 일이 있던 다음 아버님께서 부르셔서 여태껏 모른 채 해서 미안했다고 시부모 권한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펑펑 울면서 여태껏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혼까지 생각했었다고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앞으로 아이가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도 알겠다며 자주 신경 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로 남편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나 당하고 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당황하면서 우리 엄마 성질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못 나선 것도 있어. 나서지 못했고 당신에게 무신경했던 점 사과할게. 아이도 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내가 노력할게. 미안해. 이렇게 말해줘서 남편도 아버님도 제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나름 정리된 상황에서 전출산을 했죠.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아버님과 동서, 도련님, 저희 남편은 성별에 개의치 않고 너무 기뻐해줬어요. 요즘 세상에 성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저희 시어머니만 못마땅한 표정이셨는데 저번 싸웠을 때가 생각나는 것도 같았고 아버님께서 또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딱 으름장을 놓으셔서 뭐라 말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어수선하지만 나름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고 저를 괴롭히시던 어머니의 행동도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줄었죠. 가령 저에게만 찬밥을 주고 건더기 없는 국물을 준다든가 하는 얍삽하고 찌질한 수법이 많이 없어져서 저도 편했고 이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또 당연한 일이고 너무 평범한 일이지만 그 많은 사건들을 겪은 저에게는 꿈만 같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내 몫을 내가 챙겨가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제게도 아주 큰 변화거든요. 저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못한 일 중 하나는 시어머니를 만난 거고요. 하지만 그건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저희 아이가 사실 어머니께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 많이 예뻐해 주시더군요. 동서 아들만큼이나 우리 아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시면서 뿌듯해 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께 있던 제 앙금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원망하면 뭐하나 싶기도 했고 이왕 계속 얼굴 보며 살 거 마음 풀어서 같이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데이트하자며 들러붙어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동안 어머니께 많이 서운했어요. 저만 구박하시고 동서는 또 안 그러셔서 나만 미워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기를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과거 자신의 시집살이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당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사과하시며 과거에 그렇게 당한 게 한이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라며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이제 남편과 시댁일로 싸울 일도 없어졌죠. 동서와의 사이도 너무 좋고 이젠 시댁에서 제가 할 말이 생기면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의 앙금을 다 풀고 나니 어머니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그동안 못해준 거 해주는 거라며 너무 잘해주세요. 아버님께도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남은 앙금 다 풀었고 어머니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으니 아버님도 어머니 미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절 꼭 안아주시면서 너처럼 현명한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다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감동이었죠. 막막할 것만 같던 시집살이도 이제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참지 말고 꼭 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처럼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면 아무도 몰라서 더 곪기만 해요. 하고 싶은 말 예의에 어긋나는 말만 아니라면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으니 말로써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